안녕하세요. 무엇이든지 아주 쉽게 설명하는 불합격 검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상가 건물 경비, 격주 근무제와 급여 조건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령자 구직이 우리 사회에서 어려운 이유 먼저 볼게요. 60세 정년을 퇴직하고 구직을 해본 적이 있나요? 60대, 70대에서 일자리를 찾는 사람들은 계속 늘고 있는데 단기직이나 단순 노무직 이외에는 양질의 업무가 별로 없는 것이 우리 사회의 현실입니다. 나이 60세가 넘어서 일자리를 찾아보면 가장 많이 보게 되는 구인 광고가 배송, 운송, 경비, 청소 등에 관한 일들이죠. 그런데 배송이나 운송의 경우는 지원해보면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취직하기가 어려운 것도 우리 사회 현실이에요. 나이가 많은 구직자를 그래도 뽑아주는 것이 아파트 경비나 상가 건물 경비인데 이것도 예전에 비해 경쟁이 많이 치열해졌습니다. 상가 건물 경비에 관하여 근무 조건이나 급여 수준에 관하여 어느 정도 알고 계세요? 많은 은퇴자분들이 어렵게 상가 건물 경비 업무를 시작했다가 그만두는 경우가 빈번한데 왜 그럴까요? 상가 건물 경비 이직률이 높은 원인으로는 격주제 근무와 열악한 급여 수준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경비 업무는 아파트든 상가 건물이든 격주제로 진행되는 곳이 대부분인데 격주제를 처음 해보는 분은 적응하는 것이 쉽지가 않을 수가 있어요. 격주제란 24시간 근무지에 상주해서 근무를 하고 다음날 24시간 쉬는 제도입니다. 격주제 근무의 장점과 단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격주 근무제 장점은 한 달을 30일 기준으로 할 때 15일 출근하고 15일은 쉬는 겁니다. 한 달에 15일을 출근함으로써 교통비와 점심 등의 식사비가 주 5일이나 주 6일 근무하는 것보다는 적게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가 경비 근무의 또 한 가지 장점으로 상가 건물의 경우 70이 넘어서도 근무하는 분들이 많은데 일반 회사처럼 정년이 확실하게 정해져 있지 않거나 근무를 할 수 있으면 75세까지 건강이 허락하는 한 75세까지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는 것은 장점입니다. 격주 근무제의 단점을 보겠습니다. 하루 근무 시간이 오전 6시부터 다음날 6시까지가 많은데 근무 지배움의 컨디션 회복을 위해 꼭 어느 정도는 자야 된다는 게 단점이에요. 하루 쉬는 날도 아침 6시에 퇴근해서 쉬기 시작하기 때문에 즉 오늘 아침 6시에 퇴근해 와서 지금 시간에 쉰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쉬는 날 하루라는 생각이 얼른 들진 않죠. 그리고 또 오늘 저녁에는 다음날 새벽 6시에 출근해야 되기 때문에 일찍 자야 됩니다. 일요일이나 공휴일 같은 빨간 날에도 근무를 해야 됩니다. 휴일 수당 등은 포괄임금제로 총임금에 다 포함되어 있어서 따로 받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공휴일에도 근무해서 근무해도 대체 휴가를 못 받습니다. 일요일 근무에 대한 휴일 수당도 포괄임금에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받을 수는 없습니다. 24시간 근무제에서 상조하면 근무와 비근무 시간이 불분명할 수 있고 충분한 휴식이나 수면 시간이 보장되기 힘든 것도 단점입니다. 경비급여 조건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가 건물 업체마다 급여 수준이나 조건은 다르지만 대부분 최저임금에 맞춰서 급여가 산정되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2025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030원인 거 아시죠? 예를 들어 구체적으로 보면 아파트 경비원 모집에서 여기는 아파트입니다. 월급은 230만원에서 240만원이고 여기 보시면은 격일 근무라고 나와 있습니다. 상세 근무 시간을 보면은 오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 24시간 근무입니다. 주 4일 근무라고 되어 있죠. 표시가. 보통은 이런 경우가 격일제를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경비원 구인에서 여기 보면은 월급이 190만 원이죠. 주 4일 근무로 소정시간은 40시간이라고 되어 있는데 직무 내용을 보면은 경비원 업무 차량 출입 통제 보안 업무라 되어 있고 격일제 아침 7시부터 다음날 7시 휴게시간 주간 낮에 6시간 야간 7시간 총 13시간을 휴게시간으로 준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이 휴게시간 동안에도 건물에 상주를 해야 됩니다. 다른 데 갈 수 없어요. 급여는 190만 5천원이고 세전이고 퇴직금은 별도 따로 있다는 의미입니다. 건물경비원 모집을 또 보면은 여기는 월급이 200만 원입니다. 기간에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고요. 기간제라는 거죠. 주 3일 근무고 소정시간은 42시간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시면은 상세 근무 시간을 보시면은 오전 7시부터 다음날 7시까지 격일제죠. 휴게 시간은 주간 4시간, 야간 8시간으로 총 12시간의 휴게 시간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나머지 12시간을 근무하는 거죠.
구체적인 예를 하나 들어가지고 보면 임금의 구성 항목 및 금액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시입니다. 기본급 월 122.4시간에 190만 5천 원입니다. 주휴수당 0이고요. 연장근로시간 수당 0이고 지급합계는 190만 5천 원입니다. 이게 포괄임금제라는 겁니다. 모든 수당이 다 포함되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월 지급되는 임금에는 실근로시간 산정이 곤란한 것, 임금 계산의 편의 및 근로 고치료에 각각 의뢰 합의한 월 평균 연장 근로시간 22.95시간에 대한 법정수당을 포함해 지급하며 어른이 동의한다. 어른 근로자죠. 그런데 여기에 포괄임금제에 동의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월급에 따로 이 수당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월급에는 실근로시간과 연차수당, 주휴시간 연장 가산, 야간 가산, 휴일 가산 등의 법정 수당이 모두 포함된 포괄임금제이기 때문에 따로 수당이 붙지는 않습니다. 구체적인 근무 조건에 대한 근로계약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장 및 업무와 관련된 장소, 근무 장소는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고요. 대부분이. 그리고 회사 이름이 나와 있고, 갑은 업무상 필요가 있는 경우, 갑은 사업주죠. 을의 근무, 근로자의 근무 장소 및 업무 내용, 부서 직위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어른 이에 동의한다. 대부분의 계약서에 이렇게 나와 있죠. 근로일은 격일이다. 격일제라고 나와 있죠. 시업시간은 6시. 다음 종업시간 끝나는 날은 다음날 6시다. 24시간 근무입니다. 휴게시간은 회사마다 다른데 12시간 주는 데도 있고 13시간 주는 데도 있고 14시간 30분을 주는 데도 있습니다. 3시간 쉬고 5시간 30분 쉬고 6시간 쉬고 휴게 시간에는 식사 시간이 포함되어 있다. 이런 식으로 계약서에 나와 있습니다. 휴게 시간이 총 14시간 30분이 되지만 근무지 근무를 떠날 수는 없습니다. 격일제 근무의 특성이 근무지에 24시간 상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연장인 휴일, 야간 근로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갑은 을에게 근로기준법 등등 해서 필요한 연장 휴일, 야간 근로를 명할 수 있으며 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포괄임금제에 이 수당은 다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을은 업무상 필요한 1개월 평균 연장 근로 22.9시간에 대해 포괄적으로 동의한다. 이게 포괄임금제에 동의한다는 겁니다. 연장 근로 등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등에서 가산수당을 지급하면 포괄 산정하여 매월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한다. 포괄임금제라는 겁니다. 따로 수당 안 나옵니다. 조금 전에 보았던 임금의 구성 항목 및 금액에서 받게 되는 것은 190만 5천 원입니다. 세전입니다. 세전. 여기에 나와 있는 예시는. 그리고 주휴수당이나 연장근로수당 다 포괄임금제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연차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격일제 근무의 연차는 여기서 보면 연차는 7.5개입니다. 1년에 7.5개를 받습니다. 기본적으로 15개죠. 일반 회사에서는. 그러나 격일제 근무를 하면은 7.5개를 받게 됩니다. 격일제 근무의 경우 두 사람이 번갈아 가면서 일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A와 B 두 사람이 근무하면서 A는 홀수날 근무하고 B는 짝수날 근무를 한다면은 만약에 A가 연차를 하루 내면 B는 3일을 연속으로 일을 해야 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A의 근무일은 홀수날이고 B의 근무일은 짝수날입니다. 그런데 A는 2일 쉬고 4일 쉬겠죠. 그런데 3일 근무를 해야 되는 날 만약에 쉬게 된다면은 이런 식으로 A가 휴무일이 2일과 3일과 4일이 되는 겁니다. 3일 하루를 쉬게 된다면은. 그러면은 B는 원래 2일과 4일을 근무를 해야 되는데 A가 3일 쉬기 때문에 3일도 근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A가 3일날 연차를 사용하게 되면 B는 2일, 3일, 4일을 근무를 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상가 건물 등의 경비 관리의 근무를 지원할 경우에는 이 근무 형태와 격일제 근무 형태와 급여 수준을 잘 확인해서 지원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고 정확히 모르는 상황에서 일자리를 구했다가 격일제 근무 일자리를 구했다가 보면은 많은 분들이 격일제 근무에 적응을 못 하시거나 또는 급여 수준이 생각보다는 맞지 않다고 예를 들면 수당이 붙는 것도 없고 그리고 또 공휴일이나 국경일 같은데 빨간 날에도 일을 하는 데 대한 보상이 전혀 없기 때문에 전혀 없다기보다 그게 포괄임금제에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불만을 가질 수가 충분히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정확하게 잘 파악하시고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불금 불합격 금지였습니다.